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11기 교육생 김희정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삼성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즉 사피는 취업준비생에게 소프트웨어 역량 향상 교육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도록 돕는 삼성의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올해 초 11기로 사피에 참여했습니다. 사피 교육을 받다 보면 다양한 혜택을 접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삼성전자 연계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학습 의지와 열정이 우수한 교육생들이 선정되어서 삼성전자 사업부의 멘토님들과 같이 팀별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우수 프로젝트로 선정이 되면은 SDC24 코리아에 발표를 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저도 운이 좋게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었고 팀별 결선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은 단순 텍스트만 처리하는 것을 넘어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발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델을 시각 언어 모델, 즉 비전 랭귀지 모델이라고 합니다. 시각 언어 모델이란 단순히 텍스트만 처리할 수 있는 LLM과는 달리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시에 인풋으로 AI에 넣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텍스트로 아웃풋을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챗 GPT와 같은 클로즈드 소스 모델은 비용 부담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오픈소스 VLM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VLM은 성능도 클로즈드 모델에 근접하게 가고 있습니다. 현재 VLM 성능 상위 8개의 모델 중 오픈소스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어가고 있고 GPT-4 성능의 91%까지 따라잡은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픈소스 VLM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한글 인식 성능이 낮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과자 에이스 사진이 있을 때 이 제품의 이름이 뭐야? 라고 질문을 하였을 때는 클로즈 소스 모델인 챗GPT는 이 제품의 이름은 에이스입니다 라고 정확히 대답을 합니다. 하지만 오픈소스 모델인 미니CPM-V는 이 제품의 이름은 한자로 쓰이는 아이브입니다 라는 잘못된 답변을 합니다. 즉, 오픈소스 VLM은 사진 속에 있는 한글을 인식해 읽는 성능이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글 데이터를 만들거나 구해야 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어 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영어로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새로운 데이터 증강 기법을 통해 이미지 속 한글이 포함된 데이터를 만들어 오픈소스 VLM의 한국어 문맹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그러한 데이터 증강 기법 중에서도 컴믹스를 활용을 하여 한글 데이터를 증강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컴믹스가 무엇인지, 저희가 왜 컴믹스를 선택을 하였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강 기법 중 하나인 전체 이미지를 합성하는 믹스업 기법은 이미지가 자연스럽지 않아 현실 물체와는 괴리감이 크다는 단점이 있고, 이미지의 일부를 삭제하는 컷아웃 기법은 절대적인 정보량이 손실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컴믹스는 이미지를 잘라서 합치는 방식으로 앞서 언급했던 기법들의 단점을 상쇄하고 장점을 살려 이미지 인식 성능이 가장 뛰어나 선택을 하였습니다. 앞에서 보시다시피 컴믹스는 주로 사물 이미지들끼리 합성을 하는 기법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컴믹스를 텍스트 데이터에 적용을 하는 새로운 증강 기법을 생성을 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저희의 전체 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준비한 후 컴믹스 기법으로 학습 데이터를 증강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 생성된 데이터와 프롬프트를 통해 파인 튜닝을 진행하여 정답을 추론해 나갑니다. 이제부터는 각 단계를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준비 단계입니다. 위 단계에서는 컴믹스의 소스가 되는 이미지 데이터를 세팅하는 단계입니다. 총 2가지의 이미지가 필요한데요. 먼저 템플릿 이미지의 경우 틀이 되는 이미지로 모델의 일반적인 성능을 높이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책이나 거래 명세표와 같이 한글이 포함된 이미지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글 텍스트 이미지입니다.
손글씨, 인쇄체로 이루어진 AI 허브의 전체 한글 글자체 데이터 40만 자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 증강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컴믹스를 진행하는데요. 먼저 앞서 준비한 한글 텍스트 이미지와 이미지 템플릿을 컴믹스하여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얻습니다. 그리고 해당 이미지에 맞는 질문과 답 프롬프트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컴믹스 데이터는 데이터의 다양성을 위해 총 4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템플릿에 단어가 하나만 존재하고 구도가 정면인 싱글워드, 거래 명세표와 같이 하나의 이미지에 단어가 여러 개 들어가는 멀티워드, 그리고 각도가 비틀려진 스튜어드, 마지막으로 문장이 들어간 센텐스 데이터입니다. 싱글워드는 비교적 간단한 구조로 인해 모델이 기본 문자 인식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기에 싱글워드 데이터는 가장 많은 5만 개, 나머지 유형들은 각 1만 개를 생성을 하여서 총 8만 개의 데이터를 생성하였습니다. 해당 8만 개의 데이터는 저희가 가진 GPU와 컴퓨터 리소스 제약 속에서 성능 향상에 가장 최적화된 개수였기에 해당 개수만큼 데이터를 생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든 8만 개의 이미지 데이터와 프롬프트로 오픈소스 AI인 미니CPMV를 파인 튜닝 시킵니다. 파인 튜닝은 로라 파인 튜닝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로라 파인 튜닝은 풀 파인 튜닝과는 달리 일부 파라미터를 튜닝함으로써 모델의 성능을 적은 자원으로도 높게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방식으로 파인 튜닝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파인 튜닝한 모델은 CRR을 활용해 평가하였습니다. CRR이란 인식된 문자와 정답 문자 사이에 문자 오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모델이 일반화가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학습에는 넣지 않았던 이미지를 넣고 이 제품의 이름이 뭐야? 라는 질문을 하면 원본 모델과 저희가 파인 튜닝한 모델은 다음과 같은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답변들을 정답과 한 글자씩 비교를 하면 다음과 같은 CRR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의 성능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이미지 타입별로 이전 모델과 비교를 하여 성능을 측정을 해 종합적으로는 기존 모델 대비 약 5배의 성능 향상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결과를 좀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 웹데모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저희 팀원의 명찰을 이미지로 모델에 넣어보겠습니다. 위 명찰은 저희가 학습할 때는 넣지 않았던 이미지입니다. 먼저 원본 모델의 명찰 정보를 질문을 하였을 때 원본 모델은 한글 인식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파인 튜닝한 모델에 질문을 했을 때는 명찰 주인의 소속 캠퍼스와 이름 등을 정확하게 읽어 답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산출물로 논문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증강 기법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것이다 보니 이러한 것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7주라는 짧은 기간과 팀원 모두 대학원을 나오지 않아 논문 작성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멘토님의 도움과 모두의 노력으로 사피 소속으로 논문을 작성을 하여 정보검색 분야의 최대 규모 유력 파케인 ECIR에 현재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한 기대 효과는 먼저 AI 개발 비용의 대부분이 소모되는 데이터 생성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언어로와의 확장성입니다. 저희의 기법을 통해 한국어 성능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 외 터키어, 일본어 등 다른 언어도 비슷한 수준의 성능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디바이스 AI 도입 가능성입니다. 저희가 사용한 미니CPMV는 VLM 모델 중에서도 크기가 작은 모델에 속하며 이를 경량화한 모델도 존재하므로 온디바이스 AI 도입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빅스비 비전은 번역, OCR, 색상 감지 등의 AI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의 VLM도 도입을 한다면 더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 표 사진과 함께 서울 지역 1분기 매출액이 얼마야? 라는 질문을 하였을 때 AI는 표의 글자를 읽어 서울 1분기 매출액은 180만 원입니다. 라는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위 음식 사진과 함께 메뉴판의 사진과 함께 총 얼마를 계산해야 되는지를 질문을 하였을 때
AI는 사진 속 메뉴의 총 개수와 메뉴판의 글자를 읽어서 총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며 느낀 점은 바로 도전입니다. 7주 동안 팀원들과 함께 데이터를 증강하고 오픈소스 VLM을 학습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매 순간이 새로운 학습과 도전의 연속이었는데요. 기존에 익숙하지 않은 어려운 주제였지만 지금 보시는 SNS에서 유행하고 있는 짤처럼 저희만의 해석으로 프로젝트를 풀어나가며 배움을 쌓아갔습니다. 특히 GPU 자원 확보가 지연되는 등의 제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밤낮 가리지 않으며 멘토님과 함께 끊임없이 고민하고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사피에서는 처음으로 논문 작성을 도전을 해보는 귀중한 경험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저희 여정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번 도전을 통해 얻은 배움과 자신감은 앞으로 저희가 더 큰 목표와 도전을 향해 나아갈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저희의 이 경험 공유로 저희와 같은 대한민국 청년들에게도 끊임없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도전하는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 정신을 잃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엠믹스 팀은 사피 11기 6명으로 이루어진 팀으로 삼성전자 MX 사업부 김선호 멘토님과 멘토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또 다른 발표자이신 진우님에게 발표를 넘기겠습니다. 저희의 발표를 끝까지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SBC 모듈 기반 경련 추론 모델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삼성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의 정진우입니다. 이번 발표는 다음 보이는 목차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처음으로 해당 프로젝트의 배경인데요. 주제에 있던 SBC란 무엇일까요? SBC는 싱글 보드 컴퓨터의 약자로 보이는 것과 같이 매우 작고 조그마한 컴퓨터 모듈입니다. 저희는 이 SBC를 활용한 딥러닝 경량 추론 모델을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SBC를 이용하려고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때문인데요. 이러한 딥러닝 기법은 그림과 같이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많은 연산량을 요구를 하게 되고 이 연산 처리를 위한 고성능의 인프라, 즉 높은 인프라 비용을 요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딥러닝 연산에 사용되는 GPU 하나의 가격만 하더라도 4천만 원대에 해당하고 이를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프라 비용이 요구됩니다. 그 외에 구축되어 있는 GPU 서버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대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또한 740만 원이라는 가격을 지속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비용적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용적 부담은 많은 기업들이 딥러닝 솔루션 도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비용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 말한 SBC를 활용하고자 하였는데요. 저희는 SBC를 통해 단돈 30만 원이라는 염가로 딥러닝 솔루션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왜 이전에 이러한 SBC를 사용하지 못하였을까요? 이는 SBC가 가진 제한된 성능으로 인해 느린 속도의 딥러닝 추론 속도로 실제 산업 적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딥러닝 모델을 경량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는 딥러닝 모델을 경량화해 200ms대의 추론 속도를 달성하여 실제 현업에 적용 가능한 SBC 딥러닝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경량화 기법을 사용할지 먼저 결정하여야 하였습니다. 양자화, 지식증류, 가지치기, 저계수 근사 등등 다양한 경량화 기법 중 저희는 가지치기, 양자화 두 가지 기법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중 첫 번째로 양자화는 가중치의 비트 수를 줄이는 기법인데요. 32비트의 실수의 가중치들을 8비트의 정수 가중치로 변환시켜 계산 속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과 엣지 TPU 환경에 최적화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기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는 그림에 보이는 것과 같이 딥러닝 모델의 파라미터를 제거하는 기법입니다. 이는 전체적인 계산수를 줄여 속도를 상승시킬 수 있고 매 파라미터를 제거하는 과정 중 재학습을 통하여 정확도를 유지시키며 경량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전 설명한 기법을 사용한 경량화 모델을 시연을 통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시연으로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케이스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락 과다 검사, 두 번째로는 표면 불량 검사입니다. 누락 과다 검사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공정에서는 각기 다른 공장 및 생산 라인에서 제조된 구성품들이 최종적으로 한 라인에 모여 제품 구성의 정상, 분량을 판단하게 되어 제품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구성품이 두 번이 들어오거나 끼임 등의 사고로 인해 구성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 누락, 과다의 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누락, 과다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 시스템을 다음 사진과 같이 시연 환경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해당 검사에 사용된 제품은 실제 삼성에서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 키트를 이용하여서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키트에는 그림과 같이 총 10가지의 구성품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잠시 뒤 시연에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표면 불량 검사입니다. 소비자들은 새로운 제품을 받을 때 매우 기쁜 마음으로 제품 개봉을 진행할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갤럭시 S24를 구매를 하였는데요. 만약 이러한 새로운 제품의 표면에 무엇인가 불량이 존재한다면 소비자는 매우 불쾌한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고자 제품 표면 불량 검사가 실시되게 됩니다. 이는 정상인 제품을 감시할 시 정상 표시를, 그리고 불량인 제품을 감지할 시 경고와 함께 불량 처리를 진행하게 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검사 환경을 실제 컨베이어 벨트를 활용하여 구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해당 검사에서 사용된 불량 데이터로는 긁힌 자국, 얼룩, 그리고 찍힌 자국 총 3종류의 불량 데이터를 준비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앞서 두 가지 검사 모두 검사만 진행되는 것이 아닌 해당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은 결과 로그 페이지를 제작하여 실시간 검사 현황과 이전 로그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디자인은 실제 현업에서 사용하기 위해 한눈에 보이고 직관적이어야 한다는 멘토님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화면과 같은 UI, UX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당 시연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인사하는 친구는 저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던 11기 다른 학우인데요. 이 11기 다른 학우의 도움을 받아서 시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시연은 총 2가지로 제일 먼저 누락 과다 검사의 시연 먼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총 10가지 제품이 들어있는 서비스 키트를 정리를 한 뒤 검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색 불빛과 함께 정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이 정상인 10가지 제품 중에서 저희가 3번 제품을 한번 빼보고 다시 한번 검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를 진행하게 되면 이전과 달리 붉은색 빛이 나면서 웹페이지에서도 3번 제품이 누락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1번 제품을 추가를 하게 되고 재검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검사를 진행할 때 또다시 붉은 빛의 경고음과 함께 과다 제품에 이전에 없었던 1번 제품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검사 결과는 검사 로그 관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어떤 제품이 과다 누락인지 사진으로도 추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금속 불량 검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스크래치 한 가지 불량만 존재하는 제품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을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두고 검사대 위를 제품이 지나가게 되면 붉은색 경고음과 함께 웹페이지에서 스크래치를 감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크래치뿐만이 아닌 처음 소개시켰던 3가지 불량을 가지고 있는 금속 시료로 다시 한번 검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도 검사대를 지나가게 되면 빨간색 경고음과 함께 웹페이지에서 3가지 불량을 모두 감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불량이 아니라 정상 데이터인 일반 메타를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시료가 지나가게 되면 앞선 두 번과 다르게 초록빛과 함께 정상적으로 지나가게 되는데요. 웹페이지에서도 감지되는 것 없이 정상적으로 지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제품에 직접 칼을 이용하여서 스크래치를 낸 뒤 다시 한번 검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을 다시 한번 보내게 되면 이전에는 지나갔을 때 초록빛을 내뿜으며 통과시켰던 제품이 이번엔 붉은빛을 내뿜으며 방금 전에 내었던 스크래치 자국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 결과를 또한 검사 로그 관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상과 불량 데이터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시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연에 사용한 SBC와 딥러닝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시연에 사용한 SBC의 경우 라즈베리 파이 5의 TPU 모델을 착용하여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30만 원 이하라는 염가의 가격 경쟁력과 실제 산업 적용에 용이하다는 장점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딥러닝 모델의 경우 욜로 V8을 사용하였는데요. 다른 객체 탐지 모델과 달리 두 단계 탐지 기법이 아닌 단일 단계 탐지 기법으로 빠른 처리 속도를 보이게 되어 해당 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의 성과 그리고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락 과다 검사에 사용된 모델의 경우 초기 3900ms대에서 144ms대로 감소시키면서 96.3%의 출원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정확도 손실을 최소화를 할 수 있었는데요. 표면 불량 검사의 경우 초기 3900ms대에서 258ms로 93.5%의 출원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으며 이 과정 중 정확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4천만 원 그리고 그 이상의 인프라 비용 소모를 대략 3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빠른 출원 속도와 그리고 정확도 유지를 달성하게 되면서 초기에 목표하였던 저비용 고성능의 딥러닝 검사 솔루션 공급이 가능하다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프로젝트는 생산기술연구소의 차년도에 경영계획과제로 선정되어 본 프로젝트를 토대로 실제 솔루션 제조 연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는 본 프로젝트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도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프로젝트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는 누락 과다 검사, 금속 불량 검사의 두 가지 검색을 진행하였으나 이 외에도 다양한 검사 솔루션을 SBC 내에서 돌릴 수 있는 확정성이 추가로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프로젝트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결과물이 아닌 저희 팀원 모두의 열정과 도전 정신이 담긴 여정이었습니다. 팀원들이 각기 다른 지역에 있어서 소통이 매우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밤을 새워가며 저희 열정을 더욱 불태울 수 있게 도와주신 것은 멘토님들의 헌신적인 도움이었습니다. 매 멘토링마다 새로운 영감을 주시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전화와 메신저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며 저희의 열정이 꺼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이 프로젝트에서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시작점이 되어 더욱더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한 팀원들과 도움을 주신 멘토님들을 소개시키며 이만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